오늘 우리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의 통화 주권을 위협하는 흐름, 그리고 그 파도가 결국 한국 원화까지 덮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가치가 일정하게 안정된 암호화폐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달러에 연동된 테더 USDT나 USDC가 있지요. 그런데 이 안정이 역설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들의 화폐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각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신흥국에서는 월급을 받으면 곧장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국 통화로 월급을 쥐고 있어봤자 한 달 뒤에 가치가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손해를 막기 위해 더 믿을 수 있는 자산, 즉 달러와 연결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개발자들의 사례는 특히 생생합니다. 이들은 해외 클라이언트로부터 프로젝트 대금을 받을 때 은행을 통하지 않고 테더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빠릅니다. 며칠씩 걸리던 송금이 거의 즉시 들어옵니다. 둘째, 싸게 먹힙니다. 은행 수수료나 중개 비용이 크게 줄어들지요. 셋째, 안전합니다. 은행 계좌조차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국제 송금이 중간에서 끊기는 일도 흔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위험을 회피하게 해줍니다. 넷째, 환율 변동의 위험이 없습니다. 거래 순간에 바로 가치가 고정되니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미 현지 상점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를 직접 들고 다니며 결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스마트폰 지갑 속 스테이블 코인이 자국 통화 대신 실제 거래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화 주권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한 나라의 화폐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대신 민간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한다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정하거나 통화량을 관리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국가 경제의 독립성이 약화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아르헨티나, 터키, 나이지리아 등 인플레이션 국가에서 두드러졌지만 문제는 한국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글로벌 교역에 깊이 연결된 나라이고 특히 미국과의 거래 비중이 큽니다. 만약 다국적 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표준으로 채택하기 시작하면 한국 기업들 역시 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미국 자회사와 수출입 결제를 할 때 기존 금융망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것이 훨씬 싸고 빠르다면 누가 굳이 비싼 수수료와 며칠의 지연을 감수하겠습니까? 결국 원화는 국제거래에서 배제되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효과가 있을까요? 자금 흐름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금리 정책은 공중에 흩날리는 메아리에 불과할 겁니다. 더 나아가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게 되고 한국은 자국 상황과 무관하게 미국 통화 정책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통화 주권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MIT에서 발표한 연구는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연구진은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기존 금융 질서를 재편하는 새로운 비국가 통화 블록의 출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미국 달러가 국가 단위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것처럼 이제는 민간이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 통화를 대체하며 새로운 패권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이 이 흐름을 단순히 방관한다면 머지않아 원화는 국제적 영향력을 크게 잃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정치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영혼과 같다고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 영혼의 중요한 부분은 화폐입니다. 화폐는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공동체의 신뢰와 미래를 지탱합니다. 그런데 그 화폐가 외부의 손에 넘어간다면 공동체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한국의 현실 속에서 마주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스테이블 코인은 신흥국의 통화를 이미 잠식하고 있고 한국 역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선 한국은 그동안 전자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고 경제 규모도 컸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직접적 침투가 늦은 편이었습니다. 신흥국처럼 은행망이 붕괴된 것도 아니고 통화 신뢰가 바닥난 상황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고 이를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표준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우리 스테이블 코인을 받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은 결국 이 흐름을 피해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경제적 논리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에서 부품을 수입하거나 반대로 미국 자회사의 제품을 수출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수수료를 크게 절약하고 정산을 즉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억 원 단위의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 법적 압박이 없더라도 스스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원화가 국제거래에서 배제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무력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돈이 덜 풀리고 내리면 더 풀리면서 경기 조절 효과가 있었지요. 하지만 주요 자금 흐름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한다면 원화 금리를 조정해도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결국 한국 경제는 미국의 금리 결정에 더 깊게 종속됩니다. 미국이 자국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린다면 한국 경제도 그대로 타격을 받습니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경기 상황이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이 침체에 빠져 있어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영향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화 주권이 흔들리면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정치 사회적 파급까지 이어집니다. 통화 정책은 국가가 위기를 조정할 수 있는 핵심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빼앗긴다면 독자적인 위기 대응이 불가능해지고 국익은 크게 훼손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한국은 지금 이 문제를 골든타임 안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년, 아니 어쩌면 몇 달 안에 글로벌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응책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디지털 달러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한 방어 막릴 뿐만 아니라 협상 카드로서도 중요합니다. 만약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가 일정 부분 자리 잡으면 한국은 미국에 우리는 원화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으니 조화를 이룰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협상력이 생기는 것이죠. 과거 조선업이 관세 전쟁에서 버팀목이 되었던 것처럼 통화 영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협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율 체계 마련입니다. 디지털 달러가 밀려오는 상황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수용하면서도 금융 안정망을 해치지 않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거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기본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외 거래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병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와 민간, 금융계가 모두 머리를 맞대는 협력입니다. 이 문제는 단일 기관이나 특정 산업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도만 만들고 민간에 맡기거나 반대로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려 해도 실패합니다. 결국 공동의 논의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은 이미 1년 전부터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민간 기업의 자율성 확대입니다. 법적 테두리를 마련해 안전을 보장하되 그 안에서 자유롭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모든 걸 보수적으로 제한하면 혁신이 늦어지고 결국 외국 스테이블 코인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가속화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이와 관련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즉, 정부가 직접 모든 걸 통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창의성을 살리면서 제도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워런 버핏의 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도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대한 변화는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국익을 지킬 수 있지만 방관한다면 통화 주권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이 행동해야 할 순간이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신흥국 통화를 잠식한 현실과 한국이 직면한 위험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전환점, 즉 한국이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의미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99% 이상이 달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테더 USDT, 서클의 USDC 모두 달러와 연동되어 있지요. 사람들이 화폐로서 신뢰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점이 여전히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강화되면 될수록 원화 같은 중견 통화는 더더욱 설 자리를 잃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단순한 상징적 조치가 아닙니다. 통화 주권을 조금이라도 지켜내기 위한 방어선이고
동시에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향후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때 한국은 원화를 배제하지 말고 함께 활용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금융 질서 속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과거 한국이 조선업을 앞세워 관세 전쟁에서 협상력을 발휘했듯이 이번에는 금융 영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내수 경제입니다. 한국의 GDP에서 내수 소비가 60%, 투자가 20%를 차지합니다. 만약 대외 거래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위를 점한다 하더라도 내수 시장만큼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 내수 투자, 정부 지출 등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적어도 국내 경제의 통화 주권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체력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당장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작은 시도라도 축적되면 결국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고 국내 경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행 방식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해도 안 되고 반대로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도 안 됩니다. 한국은 IT 인프라와 금융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뛰어납니다. K-콘텐츠, K-푸드, K-뷰티처럼 인구 대비 높은 경쟁력을 증명한 경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산업계, 금융계가 함께 협력한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역시 글로벌 무대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응은 스테이블 코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경쟁 관계라고 보지만 사실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CBDC는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만큼 안정성과 신뢰가 강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의 창의성과 신속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축을 모두 가져가야만 한국은 미래 금융 환경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 속도입니다.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권은 서로 패권을 두고 다투며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보수적인 의사결정 구조 탓에 새로운 시도를 꺼립니다. 이런 태도로는 결국 통화 주권을 모두 잃은 뒤에야 허둥지둥 대응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되 그 안에서 민간 기업들이 자유롭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을 규제 위주로만 접근하면 혁신이 늦어지고 그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통화가 시장을 장악할 겁니다. 오히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면 한국 특유의 민간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이에 대해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가 무조건 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제도적 안전망 안에서 관리하며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막는 방식이 아니라 기술을 제도화 접목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위기에 맞서는 자만이 새로운 별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스테이블 코인 도전은 분명 위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별, 즉 미래 금융 질서를 선도할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움츠러든다면 원화는 사라지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원화는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신흥국 통화를 잠식했고 한국에도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결론부에서는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당장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국가 경제의 방어막이자 협상 도구가 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내려면 최소한 우리만의 디지털 화폐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 실험이 아니라 국가 주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둘째, 규율 체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이 무작정 미국의 디지털 달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수용한다면 금융 안정망이 무너지고 통화 주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달러가 들어오더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예컨대 내수 거래에서는 원화를 기본으로, 해외 결제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균형을 잡는다면 외부 파도의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내부 경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협력이 핵심입니다. 정부, 산업계, 금융계가 따로 움직여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머리를 맞대는 일입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이 이미 1년 이상 앞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시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논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구체적 실험과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넷째,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적 테두리를 세워 안전을 확보하되 그 안에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로 접근하면 결국 외국 기업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장악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율성을 부여하면 한국의 혁신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의 병행 추진이 필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CBDC는 제도적 신뢰를 제공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의 혁신을 살립니다. 두 축이 함께 가야만 한국은 안정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금융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올해 논의하고 내년에 준비한다는 식으로는 이미 늦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길지 않습니다. ETH 취리히의 연구팀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금융체제를 붕괴시키는 파괴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창조자다. 국가가 이 흐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질서 바깥으로 밀려나게 된다. 한국이 이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국제거래에서 의미를 잃고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 공허한 외침이 될 겁니다. 우리의 경제는 미국 통화 정책에 종속되고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대응할 힘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협상력을 확보하고 내수 경제의 주권을 지켜내며 글로벌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경쟁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파도가 되어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그 파도를 타야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우리가 파도 위에 설 수 있는 보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올라탈 타이밍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지 돈의 형태가 변한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그 선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주체적으로 대응하며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요?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